40대 중반에 사업에 실패하고 혼자가 됐습니다. 빚에 쫓기는 제 옆에 있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아내도 제 자식도 다 떠나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았지만 결국 돈이 없어지자 그들도 저를 떠났습니다. 1년간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냈고 여름에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때는 사업가였던 제가, 한때는 가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을 때 친구가 저를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구해주고 그러지 말고 뭐라도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너 정도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일단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용기를 내어서 사업에 망하게 된 원인을 복기해 봤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트에 빼곡히 적으며 다시 기초부터 탄탄하게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지만 결국엔 직원도 늘어나고 회사가 제법 규모가 생겼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행도, 취미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오직 일만 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다시는 노숙자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이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떠나갔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직 저를 찾아준 그 친구만이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추락했을 때 유일하게 제 손을 잡아준 친구였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저도 별로 살고 싶은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니 돈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제 인생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통장에 찍힌 숫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걸까? 일만 하다가 죽는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그러다 한평생 해외여행 한번 안 가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라서 여행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베트남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긴 저처럼 혼자 여행 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라 편했습니다. 5명이 한 팀으로 움직였고 여행은 너무 좋았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낯선 풍경, 새로운 음식, 다른 문화, 모든 게 신선했습니다. 20년 동안 일만 하며 놓쳤던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웠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여행하던 중 말이 통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패키지로 함께 여행하는 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자는 사별 후 혼자가 됐고 한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나니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여행 내내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얘기도 나누고 하니 그새 정이 들었는지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서울, 그 여자는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연락했습니다. 여행은 어땠는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서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혼자 여행을 갈 게 아니라 다음에는 패키지 상품 같이 예약해서 가자고요. 그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행을 3번 더 같이 갔습니다. 일본도 가고 태국도 가고 유럽도 갔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여행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며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여자가 신장병이 생겨 정기적으로 투석을 해야 해서 앞으로 해외여행은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여행을 같이 다녀줘서 너무 즐거웠다고, 앞으로 좋은데 여행 많이 다니고 사진 많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도시를 함께 걷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보는 것, 그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여행하는 것이 좋았지. 저 혼자는 여행하고 싶지 않다고. 해외 나가기가 어려우면 국내 여행을 다니자고. 여행도 어려우면 소풍을 다니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결국은 펑펑 울었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의 건강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국내 여행을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산도 가고 남해의 바다도 가고 제주도의 올레길도 걸었습니다. 해외여행도 좋지만 우리나라도 좋은 곳이 너무 많아서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투석 일정에 맞춰 여행 계획을 짰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다녔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제 나이 어느덧 70, 그녀 나이 65. 우리는 친구, 그 이상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보호자, 그녀는 저의 보호자가 되어 우리는 서로를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투석하러 갈 때는 제가 차로 데려다 주고 제가 병원에 갈 때는 그녀가 함께 가줍니다. 밥도 함께 먹고 TV도 함께 보고 산책도 함께 합니다. 혼자였을 때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함께 보는 아침 햇살이, 함께 먹는 저녁 식사가, 함께 걷는 산책길이 모두 다 소중합니다. 40대의 모든 걸 잃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60대의 친구를 잃었을 때도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는 걸 이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 20년 동안 저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걷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 저녁노를 바라볼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녀와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고 소풍도 다니면서 남은 인생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가길 바랍니다.